오늘은 바뀌죠? 야외예요. 맨날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햇볕도 너무 좋고 완연한 봄날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국시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 대해 알아볼 건데, 각 국가의 국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시험에 나오는 왕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냥 연맹체의 한 대표자 성격으로서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권이 점차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 중앙집권 국가. 뭐라고요? 중앙집권 국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점차 강해져서 말 그대로 왕한테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앙집권 국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달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랑 확립했다랑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반에 그냥 기반을 닫게 되면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하게 됐다는 거는 이제 왕권이 세진 형태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그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율령의 반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율령의 반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되게 어려워하는데 흔히 그냥 쉽게 봐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법이 왜 중요하냐? 사회가 안정성 있게 되려면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을 때, 천안에서 도둑질을 한 거랑 서울에서 도둑질을 한 거랑 제주도에서 도둑질을 한 거랑 판결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있을 때 그거를 똑같이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 같은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걸 정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만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도 삼국에서도 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율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율령이 뭐냐? 율 플러스 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율이 뭐고 령이 뭐냐? 율은 형법, 그리고 령은 행정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율과 령, 형법과 행정법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형법은 뭐냐? 말 그대로 뭐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그런 법입니다. 예전 사회로 나아갈수록 다른 지금 현재 있는 다양한 법보다 형법이 발달했어요. 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은, 아니 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치안 유지가 돼야 되고 반란을 없애는 게 진짜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율, 지금 형법이 가장 먼저 확립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율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국가가 살림살이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자, 돈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수입이 있으면 뭘 하죠? 세금을 내게 됩니다. 행정이라는 거를 우리 조금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와닿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의 표현에 따르면 행정은 뭐 나라의 살림살이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쉽게 봐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받은 세금을 어떻게 하냐? 쓰인다. 그리고 뭐 지방관을 파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모두 다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를 하기 전에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 마련과 완성, 그리고 완성이 근거가 되는 율령의 반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수도가 바뀌는 나라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 감사한 나라는 하나 있죠. 신라요. 신라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왜? 수도가 이동하지 않아요.
수도는 계속 한 군데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 그렇죠. 경주에서 뭐 사로국이 신라가 되고 발전하는 거죠. 수도 이동이 없어요. 근데 고구려와 백제는 수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오녀산성에 있다가, 그리고 국내성 앤드 환도산성에 있다가 평양성으로 수도를 이동해요. 백제 같은 경우는 위례성에서 그리고 웅진, 사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각 왕족의 왕실의 성씨가 다 달라요. 고구려는 무슨 씨냐? 고씨예요. 고구려. 고주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백제. 근데 백제는 많이 몰라 하는데, 많이 좀 어려워 하는데, 백제 왕족의 성씨는 뭐냐? 진짜 처음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그리고 신라는 이건 많이 알 거예요. 신라는 뭐 박석금이었었는데 김씨가 나중에 왕위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추워. 삼국은 신라 빼고 수도 이동이 다 있습니다. 신라는 오로지 경주 한 곳에만 쭉 있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오녀산성에서 국내성 앤드 환도산성, 그리고 세 번째 평양성으로 천도하고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위례성,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지역이죠. 그리고 웅진, 사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도 이동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별로 어렵진 않죠. 밥 먹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죠. 중앙집권 체제는 기틀 마련이랑 완성이 있고, 삼국의 왕족은 성씨가 달라요.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부여씨, 신라는 박석김이었다가 김씨가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30분째 찍고 있네? 끊어야겠다.